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치매 진료 환자 수가 4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해마다 급증하는 치매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치매 진료 환자 수가 해마다 11%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렇게 치매 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전에는 유병률이 한 1% 미만이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차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80세 이상에서는 한 20에서 30% 이상 유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잘 아시다시피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수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치매 환자 중에 70%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어떤 병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 두뇌에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중에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과 타우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우리 두뇌에 축적되면서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이러한 병을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츠하이머 이외에도 이 치매 질환이 좀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졸중 이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알츠하이머 병 다음으로 흔하고요. 그 외에도 파킨슨 증세를 동반하는 의소체 치매나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이상행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전두 축대엽 치매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 외상이나 약물 치료, 그다음에 내과 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성 치매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치매 질환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여러 질병들이 다 동일하겠습니다만 치매야말로 무엇보다 이 조기 진단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진단은 어떻게 받나요? 아직까지 치매가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초기부터 진행을 늦추는 치료가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치매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지 인지 기능 검사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 연령대와 따라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인지 기능 저하가 확인이 되면 원인 감별을 위해서 뇌 MRI나 PET, 뇌파 촬영 등을 진행하고 몸 상태를 체크하는 피 검사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네, 이런 자각 증상이 혹시 있을까요? 냄새를 좀 잘 못 맡으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기억력 관련되는 부분하고 냄새와 관련된 부분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냄새 맡는 증상이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그 냄새 맡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치매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또 성격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치매를 의심해서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매라는 게 결정이 되면 확진이 되면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치매 환자들에게서는 기억력과 집중력 등의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아세틸콜린을 유지시켜주는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요. 특히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 치료와 함께 뇌 기능을 자극하는 인지 치료랑 적절한 간병 보호를 통해서 치매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보면은 또 건망증과 치매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발생하면 치매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 건망증 환자분들이 우선 치매를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건망증하고 치매의 차이점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증상이 장기간 지속이 되느냐, 꾸준히 악화가 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악화가 되었다가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꾸준히 악화가 되면 아무래도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 기억력 관련된 부분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외부 사항이 입력이 돼도 입력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힌트를 주어도 기억을 못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인 거는 바쁘다 보면은 깜빡할 수가 있지만 사회적이나 가정사에서 중요한 일들을 기억을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매 쪽을 좀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저도 뭐 좀 잘 깜빡깜빡하는 편이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안 좋아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면 치매를 좀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노령층,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외에도 좀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근래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 그게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초록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전에 간과되었던 여러 20대, 30대 가족성 치매 환자 진단이 늘어나는 게 우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생활이 서구화되고 잦은 음주랑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가 50대, 40대 분들에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것도 젊은 사람 치매에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뭐 뚜렷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이 병도 또 예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뇌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야외 활동을 할 때 뇌 외상 방지를 위해서 헤드기어를 착용하는 등의 뇌 외상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뇌에 좋은 음식들을 가려서 드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뇌 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 운동법도 중요한데요. 우리 뇌를 운동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뇌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이상의 30분 이상의 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뇌를 자극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익숙한 것 말고 자꾸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새로 배운다든지 하는 새로운 학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과의 교류, 이 세 가지가 뇌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뇌를 보호하고 이러한 뇌 운동법을 활발히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뇌를 보호하고 또 뇌 운동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씀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